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노인 환자 치료 기본 원칙의 두 번째 내용으로 더 earlier, 더 better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혈증에서 3-hour 번들과 항생제 투여를 빨리 할수록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폐혈증의 3-hour 번들은 광범위 항생제 투여, 항생제 투여 전 배양 검사, 시룸 락테이트 측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시행할수록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플루이드 볼루스 치료는 사망률과 무관하였습니다. 폐렴 폐혈증 치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먼저 폐혈증을 조기에 의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퀵소파 툴이 있는데요. 멘탈 체인지, 정신 상태의 변화, 수축기 혈압 100 미만, 호흡수 분당 20회 이상이 해당 요건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가능한 조기에 폐혈증을 의심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0일 내에 항생제 주사 사용력이 있는 경우 다제내성 병원 획득 감염의 위험 요인입니다. 이럴 경우 엠페릭 안티로 타조신이나 카바페닌 같은 브로드 스펙트럼 안티를 사용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병원 획득 폐렴의 항생제 치료 기간으로 약 2주 정도의 긴 시간을 권고했지만 RCT 결과 환자가 3일 이내에 치료 반응을 보이고 안정화가 될 경우에는 일주일만 항생제 치료를 해도 됩니다. sepsis, septic shock 환자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항생제 치료하며 과하지 않은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루이드도 드럭입니다. 과다한 플루이드와 드럭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트만 솔루션이나 플라즈마 솔루션, 락테이티드 링거 솔루션 같은 밸러스드 크리스탈로이드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샥 환자의 경우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을 조기에 사용하는 것이 예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노인 입원 환자들의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치료하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은 1. 인사를 잘합시다. 2. 배를 잘 만져봅시다. 3. 열날 때까지 BP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맙시다. 4. 혈액순환은 잘 되는가? 5. 제 인사 잘 받아주시고 잘 드시고 대소변 잘 보시는지 확인하자 입니다. 먼저 저는 출근하면 회진 돌기 전 밤 동안 바이탈 변화나 IO 이상이 있는 환자가 없는지 간호사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이 보고를 받으면서 킥소파에 해당되는 요건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 인사를 잘합시다. 예의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인사하면서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식사는 잘 하셨어요? 라고 머리를 숙여 인사하며 눈을 보며 환자분이 저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합니다. 이를 통해서 멘탈 체인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요. 손을 내리밀어서 악수하면서 신경학적 이상이나 근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과 맥박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서 퀵소파의 호흡수가 증가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고 휘징이나 랄이 들리지 않는지 그리고 이레귤러 하트비트 등 심방세동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퀵소파의 세 가지 요인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가능한 조기에 sepsis 의심 환자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퀵소파는 중환자실 이외의 지역에서도 폐혈증을 의심하고 예후를 추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멘탈 체인지, 수축 혈압 100 미만, 호흡수 분당 22회 이상, 감염증 의심 환자면서 이들 두 개의 항목 이상에 해당되면 나쁜 예후를 시사합니다. sepsis와 septic shock의 정의와 진단은 2016년도 sepsis3 가이드라인으로 달라졌습니다. sepsis2 가이드라인에서는 SIRS 기준이었고요. SIRS는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이 약자이고 체온, 심박수, 호흡수, 류코사이토시스 이 네 가지 요건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2개 이상이 해당되면 sepsis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sepsis3
가이드라인에서는 소파 스코어로 보게 됩니다. 소파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는 웹페이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셜 오감 페일리어 어세스먼트의 약자이고요. 보시면은 폐기능을 보기 위해서 PaO2 값을 넣게 되고요. 일단 PaO2 값으로 70을 넣도록 78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FiO2 지금 산소를 어느 정도 투여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건데요. FiO2로는 40%를 하겠습니다.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플레이트릿은 약간 감소해서 11만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GCS 스코어를 보는데 약간 멘탈이 컨퓨전 해서 GCS 스코어는 13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빌리루빈을 통해서 간 기능을 보게 되는데 빌리루빈이 2.5 정도로 조금 증가해 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혈압은 미나트럴 프레셔는 70 이상이고 현재 노르에피네프린을 로도즈로 걸고 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아티닌을 통해서 신장 기능을 볼 텐데 크레아티닌이 1.4 정도로 약간 증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소파 스코어가 10점입니다. 소파 스코어가 10점인 경우, 특히 이니셜 소파 스코어가 10점인 경우에는 50%의 모탈리티가 예측돼서 상당한 중증도 환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epsis3 가이드라인은 소파 인덱스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sepsis2 가이드라인에서는 septic shock의 정의를 할 때 먼저 중증 폐혈증에 해당되는지를 봤습니다. 중증 폐혈증의 정의는 sepsis induced hypotension이 있어서 혈압이 떨어져 있고 시름 락테이트가 증가해 있고 오간 디스펑션이 있는지를 봤었는데요. sepsis3 가이드라인에서는 중증 폐혈증을 따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eptic shock의 정의에서도 sepsis2 가이드라인에서는 중증 폐혈증이 진행해서 충분한 수액 공급을 했음에도 폐혈증으로 인한 저혈압이 지속되어 혈압 상승제가 필요한 경우로 정의했는데요. sepsis3 가이드라인에서는 순환 부종과 세포대사 이상이 심각해요 사망률을 상당히 높이는 상태의 폐혈증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2016년도 sepsis3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서 sepsis의 정의와 진단 기준이 달라졌고요. 여기에서 소파 스코어 계산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 SALS와 소파 스코어 그리고 킥 소파 스코어에 따른 인하스피탈 모탈리티를 본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SALS 스코어에 따라서 모탈리티가 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킥 소파에 따라서도 모탈리티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파 스코어에 따라서도 이렇게 모탈리티가 증가해서 소파 스코어가 10점을 넘을 경우 사망률이 40% 가까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응급실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sepsis 엔드포인트를 예측하는 데는 뉴스 스코어도 상당히 유용한 스코어입니다. 뉴스 스코어는 레스피라토리 레이트, 옥시전 세츄레이션, 서플리멘탈 옥시전, 템퍼러처, SBP, 하트 레이트, 레벨 오브 컨센시너스를 가지고 계산하는 표인데요. 역시 방금 말씀드린 메디칼 MD 칼큘레이터 사이트에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산식을 통해서 환자의 예후를 비교적 간단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측 도구들을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호흡수와 산소, 바디 템퍼러처, SBP, 하트레이트나 레스피레이터리 레이트, 그리고 멘탈 체인지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혈액 검사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당장 혈액 검사가 있지 않더라도 의사가 진찰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펄스 옥시미터를 갖고 다니면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환자의 시비리티를 조기에 어세스먼트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배를 잘 만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노인들에게 일리오스, 피칼 인펙션, 급성 요정체는 종종 생기는데도 치명적인 악순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BPH가 있으셔서 어큐트 유리너리 리텐전, 어큐트 유리너리 옵스트럭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가 발생하고 UTI가 생기면서 이것이 유로셉시스로 진행해서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노인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치명적인 악순환인데요. 따라서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일레우스나 피칼 인펙션, 변비, 급성 요정체 같은 것이 노인들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다행스럽게도 이런 일레우스나 피칼 인펙션, 급성 요정체는 피지컬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치매 등으로 의사소통이 힘든 환자일수록 방광 팽창은 없는지, 복부 압통은 없는지 배를 잘 만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부 압통, 복부 반발통을 잘 확인해서 담낭염이나 담관염, 중수돌기염, 개실염 등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열날 때까지, 혈압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발달 변화는 다음과 같이 변화되게 됩니다. 맨 처음 하트레이트가 증가하고 그 다음 호흡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디 템퍼러 BP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열은 아예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열이 아예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뉴모니아나 sepsis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열이 나지 않더라도 BP가 괜찮다 하더라도 가능한 조기에 의심하고 치료와 처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평소보다 하트레이트나 레스피레이터 레이트가 증가하거나 멘탈 체인지, 정신상태의 변화가 있는 분이시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치를 취하는데요. 일단 호흡음을 들어보고 하트 리듬을 들어보고 복부 진찰을 통해서 방광 팽창은 없는지, 압통이나 반발통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단 급성 심부전이 아닌 것 같으면 하트만 솔루션 같은 플루이드를 드리고 IV 라인을 달면서 혈액 검사 샘플을 하게 됩니다. 만약 어큐트 유리너리 리텐전이 의심되거나 샥 상태면 폴리를 넣어서 소변 검사 샘플을 하고 IO 체크를 하게 됩니다. 노말 살라인이나 하트만 솔루션 500ml로 상당수의 환자들이 상태와 바이탈이 안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가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플루이드를 더 드리게 되면 환자가 더 안정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유지 수액으로 하트만 솔루션이나 아니면은 환자의 기저 일렉트라이트 검사 결과에 따라서 DS나 NS나 아니면 덱스트로즈 워터 등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렁스 아웃에서 폐렴이 의심되면 항생제 주사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피부는 있지만 렁사운도 괜찮고 다른 피부 포커스 없고 진찰 시에 그 CV의 텐더니스가 의심되면 여러 감염에 준해서 항생제 주사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러에 의한 플루랄 이퓨전이 의심이 되고 넥베인 디스턴전이나 렉 에데마 등의 급선 심부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라식스를 통해서 일단 이데마와 이퓨전을 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EKG를 체크해서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에 의한 하트 페일러인지 아니면 에이트리얼 피브레이션에 의한 하트 페일러의 급성 악화 등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노인 환자는 고혈압 당뇨를 오랜 기간 앓으면서 하트에 다이애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UTI나 뉴모니아 등을 통해서 급성으로 심부전이 악화되는 경우도 흔히 있고 그와 동시에 심방세동이나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가 발생해서 심부전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플루이드를 주기 전에는 이분이 심부전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부전 환자에게는 악화 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프리로드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리고 에프도로드가 문제가 될 경우 그리고 하트의 컨트랙트리가 문제될 경우에 따라서 각각 맞는 약제를 추가로 투여하게 됩니다. 급성 심부전 시 HBP에 따른 접근도 있는데요.
급성심부전이 맞는 경우에는 일단 어큐트 펄모너리 이데마나 컨제스턴을 빼기 위해서 라시스 주사가 필요하겠고 산소를 투여하고 혈압에 따라서는 SBP가 100이나 110을 넘는 경우에는 NTG 같은 바소다일레이터를 쓸 수 있겠고요. 만약에 SBP가 90 미만이거나 샤기 의심되는 경우에는 베소프레서와 플루이드를 적절히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항생제의 선택이 중요한데요. 이전에 올려놨던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3개월 내에 IV 안티를 사용했던 분 같으면 엠페릭 안티로 다제 내성균을 커버리지않은 안티를 사용해야 되겠고 대표적으로 타조신이나 카버페닌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거창한 모니터링이나 기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카필라리 리필 타임이나 발이나 다리의 모틀링 스코어를 잘 보고 펄스 옥시미터를 사용하면 충분할 정도로 환자의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혈액순환을 보는 카필라리 리필 타임과 다리 혈액순환을 보는 모틀링 스코어는 샥 상태 환자 파악에 매우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먼저 카필라리 리필 타임, 모세혈관 재촉만 신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카필라리 리필 타임 CRT는 말초 관류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기 쉽고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면서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기존의 관찰 연구 결과 septic 환자에서 초기 소생술 후 CRT 증가, CRT 2.5초 이상인 경우에는 14일 사망률이 높을 것을 시사하는 강력한 예측 인자였습니다. 따라서 CRT의 septic 환자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RCT가 시행이 됐고 이 RCT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인 락테이트를 연속적으로 측정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지를 보는 하이드레이션 방법과 카필라리 리필 타임을 측정해서 카필라리 리필 타임을 측정해서 환자 상태의 호전이 돈을 보는 페리페랄 퍼퓨전 전략의 차이를 본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은 septic샥으로 ICU에 입원한 환자들이고요. 이 환자를 랜더마이제이션해서 페리페랄 퍼퓨전 그룹과 락테이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페리페랄 퍼퓨전 그룹은 카필라리 리필 타임을 가지고 페리페랄 퍼퓨전을 파악하고 하이드레이션과 리서시테이션을 하는 그룹이고요. 락테이트 그룹은 시리얼하게 락테이트를 측정해서 거기에 맞게 플루이드와 리서시테이션을 하는 군입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올코즈 모탈리티 28일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페리페랄 퍼퓨전 그룹에서 락테이트 그룹보다 올코즈 모탈리티가 조금 더 작은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페리페랄 퍼퓨전 그룹에서 28일 사망률이 34.9%였고 락테이트 그룹에서 28일 사망률이 43.4%로 의외로 카필라리 리필 타임을 통한 페리페랄 퍼퓨전을 확인하는 군에서 사망률이 좀 더 적었습니다. 이 RCT에서는 CRT, 카필라리 리필 타임 3초 이상을 비정상으로 정의하고 이것을 3초 미만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플루이드를 주고 리서시테이션을 하였습니다. 프로토콜을 보시면은 카필라리 리필 타임이 증가했거나 시럼 락테이트가 증가했을 경우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를 보기 위해서 크리스탈로이드 약 500ml를 투여하게 됩니다. 크리스탈로이드 500ml를 투여하게 되면 만약 환자가 수액 부족으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진 상태라면은 플루이드 500ml만으로도 혈압 상태가 호전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가 있다, 파지티브 하다라고 평가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플루이드 볼루스를 더 투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탈로이드 500ml 정도를 투여하더라도 환자의 바이탈에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가 없다고 평가하고 이럴 경우에는 플루이드를 더 주는 것이 환자의 부족만 증가시키는
부작용만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베소프레서를 줘야 되겠고요. 1차적으로 사용하는 베소프레서는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이렇게 베소프레서 테스트를 하고 베소프레서에 환자 바이탈이 좋아하는 파지티브한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 민 아테리아 프레셔 타겟 목표를 달성 유지하기 위해서 베소프레서를 계속 투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적절하게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호전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아이노 다이레트를 주게 되는데요. 아이노 다이레트로 대표적으로 도부타민을 쓰게 됩니다. 이 프로토콜이 안드로메다 샥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에서 사용한 프로토콜이고요. 이 프로토콜에서 카필러리 리필 타임을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군이 예후가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 카필러리 리필 타임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검지 손가락의 살 쪽 부분에 유리 현미경 슬라이드를 눌러서 압력을 가해서 피부가 하얗게 되도록 만들고 떼서 정상 피부색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기록합니다. 3초 이상을 비정상으로 정의하고 3초 미만을 목표로 플루이드를 주고 리서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락테이트 메저먼트는 정상 혈청 젖산값을 2mol per 리터로 잡고 이 락테이트 레벨이 2mol per 리터 미만으로 정상화될 때까지 플루이드와 리서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를 보는 방법은 크리스탈로이드 500ml를 주거나 아니면은 수동적 다리 올리기, 패시브 렉 레이징을 하게 됩니다. 패시브 렉 레이징을 하게 되면 하지에 있던 플루이드 약 300ml 정도가 비너스 리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플루이드 약 300ml 정도를 갑자기 주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럴 경우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가 있는 군은 맥압이 13% 이상 증가하거나 스트로크 볼륨 베리에이션이 10% 이상 증가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수액을 줘서 맥압이 변화하거나 스트로크 볼륨 베리에이션이 증가하게 되면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가 있다고 판정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플루이드를 더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근거는 septic shock 환자에서 샥이 발생하는 기전이 기본적으로는 카필러리 리키지로 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septic shock 환자에서 혈압이 떨어질 때 수액 부족과 카필러리 리키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플루이드를 줘야 더 안정적으로 바이탈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에게 플루이드를 주는 것이 좋은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를 보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탈로이드 약 500ml를 주거나 패시브 레이징을 하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맥압 펄스 프레셔 베리에이션이 13% 이상 증가하거나 스트로크 볼륨 베리에이션이 10% 이상 증가하게 되면 이 환자가 샥이 온 이유가 septic도 있지만은 현재 이 사람에게 수액 양이 좀 모자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가 있게 되면 수액을 더 투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플루이드 챌린지를 하는 방법이 크리스탈로이드를 약 500ml 투여하거나 아니면 수동적 다리 올리기 패시브 렉 레이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플루이드를 줬을 때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5% 미만으로 증가하고 환자가 여전히 수액을 반응을 하면 계속 추가 수액을 투여하고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5mHg 이상 증가하거나 이제 더 이상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가 없게 되면 수액을 더 주면은 안 됩니다. 베소프레서 테스트는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베소프레서를 주게 되고요. 이렇게 베소프레서를 줬을 때 일반적인 민 아테리얼 프레셔 타겟은 65mHg 이상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 RCT 결과 이전에 베이스라인에서 고혈압이 있었던 환자의 경우에는 민 아테리얼 프레셔를 약 80 정도로 조금 더 높여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민 아테리얼 프레셔 65 이상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플루이드도 주고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베소프레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혈압과 바이탈이 충분히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장 수축 혈관 확장제인 도부타민 같은 것을 추가로 투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면서 수액 반응성을 계속 재확인하고 바이탈과 심박수 등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패시브 레이징은 이렇게 환자의 하지를 들어 올리는 방법인데요. 이를 통해서 환자 하지에 있는 플루이드 약 250에서 300ml가 빠른 시간 내에 비너스 리턴으로 들어가게 돼서 환자의 스트로크 볼륨이나 BP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패시브 레이징을 했을 때 환자의 스트로크 볼륨이나 펄스 프레셔가 증가한다면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가 있다고 보고 이럴 경우에는 환자가 수액이 여전히 좀 모자라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플루이드 볼루스를 더 투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시브 레이징을 했는데도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하지 않거나 환자의 바이탈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환자의 샥에 생긴 원인이 몸 안에 수분이 모자라서 온 것이 아니라 카필러리 리키지거나 발소 달레이션 때문에 샥이 왔다고 생각하고 배소 프레서를 더 수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 환자의 혈액순환을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다리 혈액순환 모틀링 스코어를 보는 것입니다. 모틀링 스코어는 다리의 얼룩이나 반점을 보는 건데요. 이렇게 septic 환자에서 나타나는 스킨의 컬러 체인지를 보게 됩니다. 보통 스테이지 2 정도 되면 약간 이런 반점이나 얼룩이 생기지만 스테이지 3 정도 되면 더 반점과 얼룩이 심해지고 스테이지 5가 되면은 얼룩이 아주 심해집니다. septic 환자에서 이런 모틀링 스코어에 따라서 환자의 서바이벌이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지의 혈액 순환에 큰 이상이 없어서 거의 정상에 가까운 스킨 컬러를 유지할 경우에는 사망률이 매우 낮고 모틀링 스코어가 약 2점이나 3점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스킨 컬러 체인지와 피부에 반점이나 얼룩이 생기게 되면 사망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스테이지 5에 될 정도로 이렇게 하지에 얼룩이 심할 경우에는 사망률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인사를 잘 받아주시고 잘 드시고 대소변을 잘 보시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인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환자분들은 치매나 뇌졸중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 표현이 힘드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컨디션이 어떤지를 본인이 말로 표현하시기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분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소아들을 볼 때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아 환자들을 볼 때 소아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아기들이 잘 먹고 잘 놀고 대변이나 소변을 잘 보는지 보는 것이 아기의 건강의 지표입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의사 표현이 힘든 어르신들도 제 인사를 잘 받아주시고 잘 반응하시고 잘 드시고 대소변을 잘 보시는지가 이분의 건강 상태를 아주 잘 반영하기 때문에 항상 회진 돌 때나 또 어르신들을 진찰할 때는 제 인사를 잘 받아주시고 잘 드시고 대소변 잘 보시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요양병원, 노인병원에서 노인 입원 환자들을 봐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생긴 저의 노하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사를 잘하고 배를 잘 만져보고 열이 날 때까지 혈압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능한 조기에 처치를 하고 혈액순환으로 카필러리 리필 타임을 보고 하지의 스킨 컬러 체인지, 모톨링 스코어를 보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조기에 처치해서 많은 어르신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상태가 호전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이 제 인사를 잘 받아주시는지 식사는 잘 하시는지 대소변은 잘 보시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요양병원이나 노인병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잘 보시고 상태가 호전되는 그런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